그 시장이 나쁘지만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근에 계속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는데 시장이 절대 나쁘지만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외국인들이 짓이기면서 그런 장세가 나타났었는데 막판에 또 외국인 돌려놓은 거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 돌려놨죠? 예. 지금 이 장은 여러분들이 진짜 무서워서 도망가는 장세는 아니다 계속 강조드렸는데, 그리고 또 이제 2021년 증시를 봐라라는 얘기도 참 계속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2021년 증시를 보고 준비해라 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수급 장세가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고 좀 답답한 흐름이 전개되고 좀 불안불안한 그런 장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지쳐요. 지칩니다. 하루 이틀을 보고 주식 매매하시면 지금 장세는 진짜 속된 말로 그냥 나가 자빠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1년 장세를 보시라고 그랬고, 그 2021년 장세 보시면 이거는 진짜 이건 하늘이 준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거 분명히 아시기 바라고요. 좋습니다. 오늘 마감 방송 리딩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다시 한번 좀 세세하게 분석을 드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또 분석을 드릴 테니까 오늘 무방 내용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메모하시기 바라고, 오늘이 아니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제가 무방을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일요일 날은 무방은 안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르건 내리건 폭등 나오거나 이러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큰 차이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일요일 날 무방 안 할 거고요. 오늘 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내 다음 주 시장, 제가 2021년 증시를 보고 준비하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전략, 섹터 여기까지 제가 싹 분석을 드릴 거니까 메모하시고 그대로 따라오시고요. 절대,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장 지금 이거 무서워하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고, 지금 장세는 무서워하면 안 돼요. 무서워하면 그렇잖아요. 무서워하면 이렇게 폭락 장세가 나오고 지수가 저점 찍고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서 이런 타이밍 기가 막힌 기회가 있을 때 못 잡죠. 무서우니까. 그죠? 여기서 주식을 잡는 사람들은 1% 투자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1%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분명한 겁니다. 그런 거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막연하게 공포스러워 하면 안 돼요. 막연하게 공포스러워 하면 안 되고,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왜 이 구간에서 앞으로 시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릴 테니까요. 자, 메모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먼저 자리에 계신 분들, 자, 제 말소리 그리고 화면 잘 보이시면 자 1번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한번 쳐주세요.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한 주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뒤를 돌아보면 별로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번보다도 지수 덜 빠졌어요, 여러분들. 뒤돌아보면 장이 그렇게 무서운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무서운 장이 아닙니다. 뒤돌아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무서워하고 힘들어할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주식을 너무 앞으로 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앞서가지고 왜 주가 안 가? 왜 빨리 안 가? 왜 빨리 안 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장이 빨리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가 오히려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는 것이죠. 짜증나다가. 이제는 그 짜증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장중에 지수 떨어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 짜증이 이제는 공포로 확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행스럽게 어제하고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서,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약간의 투매 물량들은 나왔는데
투매 물량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투매를 야기시킬 만한 그런 장세는 일단 아니다 라는 게 제 판단이고, 투매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매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정도의 시장 분위기에 이 정도로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을 정도면 앞으로 시장은 애지간해선 투매 물량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기관과 외국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더 공격적인 매도를 단행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도를 단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펀더멘탈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시장의 주변 여건 자체 펀더멘탈이 좋아요. 좋은 장세입니다. 시장이 무너질 만한 장세가 절대적으로 아닌 거예요. 그죠? 저는 분명히 그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안 무너지면 결국에 살아나는 것이죠.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면 준비해야죠, 여러분들. 준비. 뭘 준비해요? 앞으로 대시세를 줄 수 있는 주도주 유망 종목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인지는 잠시만요. 왜인지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인지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메모하시고 그대로 따라오셔라 라는 얘기 또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좋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 자, 보세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직전 저점도 지금 안 깨진 겁니다. 그죠? 네, 직전 저점도 안 깨졌어요. 물론 이러다가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이 있을 겁니다. 막연한 공포감들 같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차트 좀 봤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3, 4년 차트 패턴이 나가지고 장 꺾이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3, 4년도요. 요런 3, 4년보다 요런 3, 4년이 굉장히 천정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런 상태에서 3, 4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얕은 산에서는 3, 4년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죠? 아직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직전 저점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전히 시장은 박스권의 가두리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죠? 이런 상태에서 국내 증시가 밀리긴 했는데 급락은 안 나옵니다. 왜 그래요? 미국 증시가 별로 안 빠지잖아요. 황당한 것은 미국 증시가 강세를 기록했을 때도 국내 증시도 갔다가 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증권시장이 미국 증시를 안 따라가는 거 아니야?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보기엔 틀린 말입니다. 미국 증시의 방향성은 분명히 있고 그 방향성을 따라서 한국 증시도 갈 겁니다. 다만 한국 증시가 미국만큼 따라가느냐 아니면 못 따라가느냐 덜 따라가느냐 그 정도의 차이인 것이지 방향성은 분명히 미국 증시를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맞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 증시를 제가 지금부터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참 반복되는 얘기인데 좀 답답하긴 해요. 답답하긴 합니다. 미국 증시를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증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하락 조정을 마무리 짓고 나스닥 지수가 중간 바닥 찍고 다우지수도 중간 바닥 찍고 S&P도 중간 바닥 찍고 어땠습니까?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전 고점에 가서 물량을 받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직이 나온 거예요. 그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제가 미국 증시는 죽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저점 찍고 지금 추세 상승세로 전환하는 가운데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받는 전형적인 조정이에요.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매물들을 소화를 해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저는 미국 뉴욕 증시가 조만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그랬죠. 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일단 기술적으로도 미국 증시 살아 있습니다. 일봉이죠. 주봉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가 5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10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그죠? 20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5주 이평선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상승 추세가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다운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5주 이평선 위에까지 올라서는 등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살아 있는 거예요. 다만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대 대기 매물이 있기 때문에 가서 약간 여기서 출렁거리는 과정이 나오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나서 치고 가는 이런 반등이 나올 겁니다. 저는 조정이 길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조만간에 미국 뉴욕 증시 직전 고점 사상 최고점 돌파하는 그런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한국 증시만 미국 증시가 저렇게 가는데 한국 증시는 못 갈까요? 갑니다. 한국 증시가 조정을 받기는 했어요. 그죠? 미국 증시가 못 가고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혼주 장세가 나오는 가운데 조정을 받긴 받았는데 조정의 폭을 보세요. 이건 절대 조정의 폭이 깊은 게 아니에요. 무수할 만한 장세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만 종목군들이 고르게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고 올라가는 종목이 없고 기관 외국인들이 자꾸 쌍끌이 매도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다 보니까 막연하게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합니다. 2021년 증시를 봐라. 2021년 증시를 봐라. 지금은 10월입니다. 2021년까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10월이고 4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4분기 끝나면 바로 2021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21년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조정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둘도 없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 미국 증시 탄탄하고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말씀드렸죠. 악재가 있어서 밀린 게 아니고 기관 외국인들의 흔들기다라고 말씀드렸고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선물시장. 오늘 선물시장 보시면 선물지수가 오늘 아침 초장부터 어땠습니까? 계속 아침에 잠깐 갭상 출발했다가 계속 하루 종일 흘러내렸죠. 그래도 막판에 땡겨놨죠, 여러분들.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외국인들 똑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파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아주 야금야금이라는 표현도 좀 너무 세요. 이거는 선물을 아주 찔끔찔끔 팔면서도 계속 눌러대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누가 팔아요? 이때 뭐 일부 개인들도 팔고 일부 지금 보험단 증권단이죠. 아니 저기 연기금 이쪽에도 팔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많이 안 파는데 야금야금 팝니다. 야금야금 파는데 많이 안 팔아요. 야금야금 파니까 다른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다른 기관들도 불안한 겁니다. 같이 팔죠, 이렇게. 연기금도 팔고 디지털금도 팔고. 그래서 선물지수가 밀린 건데 나중에 얘네들 파니까 어땠습니까? 그걸 뒤로 해가지고 외국인들 다시 공격적으로 사들인 거 보세요. 외국인 사니까 어떻게 바로 올라오죠, 여러분들. 결국엔 제자리에서 끝날 건데 하루 종일 이 고생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뭐예요? 외국인들 지금 한국 증시 떠납니까? 외국인들 한국 증시 안 떠나요, 여러분들. 안 떠나고요. 최근에 웃기는 게 기관 투자거래 매도가 좀 많이 나옵니다. 연기금 주식으로 매도가 많이 나와요. 연기금이 증권시장을 받치고 증권시장을 좀 안정시켜야 될 그런 연기금이 물량을 털어내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매물을 내놓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에요. 단기적인 차익 매물 장기로 눌러내는 형태고 눌렀다가 분명히 다시 살아나는 게 분명히 보이셨죠, 여러분들? 네. 코스닥도 보세요, 외국인들. 아침 내내 코스닥을 가지고 사는 등 마는 등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미미하게 팔았죠. 이렇게 야금야금 파는 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개인들한테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막판에 휙 하면 금방 사요, 금방 사.
이걸 우리가 털어야 됩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분명히 기관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떠날 의사가 없고요. 지금 미국 증시가 잠깐 쉬어가는 와중에 그걸 핑계로 해서 기관 외국인들은 눌러대면서 시장을 흔들어대는 하나의 과정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개인들의 물량이 소화됐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관 외국인이 들어와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벌써 한 3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진익이었죠, 여러분들. 진익인 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등이 굉장히 빨라요. 빠릅니다. 그죠? 빠릅니다. 예, 선생님 어서 주고요.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얘기입니다만 아무리 제가 시장을 분석하고 아무리 업종 분석을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도망가고 던지고 도망갈 만한 장세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또 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1년 해봐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을 증시를 보고 준비해라라는 얘기는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해라는 얘기고 내일 당장 모레 당장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지 말고 2021년 증시를 보고 준비하게 되면 3개월 안에는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이면 그렇게 긴 시간 아니잖아요. 증권시장에서 3개월 해봐야 그건 말 그대로 초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3개월인 기간이 엄청나게 긴 것처럼 우리 개인 투자가들 그다음에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3개월이라는 기간은 너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증권시장이 입문한 지 29년인 한 대표가 볼 때 3개월이라는 증권시장은 3개월이라는 기간은요 그냥 찰나입니다. 초칙입니다. 절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한 달, 두 달, 세 달 정말 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운이 좋으면 수익이 제법 나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은 3개월만 주식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3개월 하게 되면 1년 하고 1년 하게 되면 3년 하는 거 3년 하면 10년 하는 겁니다. 항상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3개월 안에 대박이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많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주식인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계좌가 제대로 터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2021년을 봐라.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구간은 약간의 지루함이 좀 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3개월 안에는 이 장이 튄다라고 제가 분명히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이 3개월이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 뭘 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앞에 엄청난 진수성찬의 반찬의 식사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걸 발로 차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눈앞에 대시세를 줄 수 있는 대박주들이 지금 여러분들 코앞에 다 차려져 있습니다. 그걸 발로 차지 마세요. 그 많은 진수성찬, 그 많은 대박주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하게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대박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종목 발굴에 나서면서 그들 종목에 대한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증시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미국 증시는 분명히 하락세를 멈추고 추세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고요. 직전 고점대의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살아있다는 점을 여러 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거는 그런 질문은 저한테 하시면 안 되고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방송은 아니고요. 제가 보는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리는 거고 그 시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주식을 뭐 100%가 됐건 뭐 70% 80%가 됐건 이제 종목이 중요한 거거든요. 종목이. 그런 거니까 제 방송 들으시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살아있는 기술적으로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만 보면 안 되죠. 펀더멘탈로 봐야 되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 증권시장에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뭐야? 변수가 뭡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렘데시비르가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미국의 뉴욕 증시가 직전 고점 사상 최고점 돌파가 임박한 상태에서 시장이 약간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일단 시장은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동안 증시가 올랐는데 지금 과연 경기 부양 대책이 제대로 합의점을 잡고 통과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죠? 백신입니다. 백신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요. 여기다 렘데시비르의 효능이 좋으니 나쁘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임상 3상에 들어갔던 업체들이 일부 3상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백신 나오는 거야? 치료제 나오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백신에 대한 불확실성, 마지막으로 뭡니까?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증시가 미국 증시도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리가 나오는 것이고 국내 증시라든가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하나의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근데 여러분들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 백신, 대선 이게 지금 불확실성 변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불확실합니까? 그렇지 않죠. 일단은 대선 전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기 부양 대책 규모를 결정을 해서 합의를 이루느냐, 대선 전에 이루느냐, 대선 후에 이루느냐,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실 때 대선 전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대선 전에도 어떻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조금 지나가더라도 대선 후에도 부양 대책은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2021년 증시를 보고 준비를 하시라고 얘기는 뭐냐면 대선 전이라도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고 대선 후라도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엔 나와요. 근데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빨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서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양책은 대선 전에라도 나올 수도 있고요. 대선 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합의를 해줄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이런 경기 부양 대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표로 연결시키려고 지금 민주당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는 나는 경기 부양 대책을 지금 내놓자고 자꾸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니네들은 왜 안 나와? 그게 바로 이제 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면 민주당도 부양책을 대선 전에 내놓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합의를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선 전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지지율은 바이든 지지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민주당에서 굳이 합의를 안 해줘도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할 가능성도 높지 않고 왜? 상원 하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거기다가 이제 그 경기 부양 규모가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5조 달러. 예.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부양 대책이 대기를 하고 있는 만큼 부양책은 대선 전에 나오든 대선 후에 나오든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보고 준비를 해요? 2021년 증시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오늘 까뜩해도 여러분들 주식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신용하고 미수 같은 거 절대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타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매수는 좀 신중하셔라. 그러나 길게 볼 때 2021년 증시를 볼 때는 지금은 서서히 준비하셔라라는 얘기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부양책이 대선 전에 나오든 대선 후에 나오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결국엔 나온다는 얘기고 대선 전에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시장의 반등에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요거 이해되셨죠? 요거 이해되시면 3번. 요거 이해되시면 3번. 자, 이해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없어요? 자, 이해되시면 3번. 자,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해되시면 다시 한번. 자, 힘들 내세요. 시장 안 죽어요. 시장 안 죽습니다. 힘들 내세요. 왜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주식 오늘 하루 하고 말 거예요? 아니잖아요. 수익 나면 내년도 하고 후년도 할 거 아닙니까? 대박을 터뜨릴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막 의기소침해 있으면 안 돼요. 하루 이틀 시장 보면서 의기소침해 있으면 안 돼요. 예. 자, 분명히 이해되셨으니까 그렇게 메모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백신입니다. 지금 렘데시비르는 치료제입니다. 아닙니까? 치료제가 뭐 효능이 있느니 없느니. 여러분들 보세요. 또 존슨앤존슨에서 지금 이제 임상 3상을 중단했느니 어쩌고저쩌고. 그럼 임상 3당 하다가 조금 이상이 있어가지고 잠깐 중단했는데 그럼 이제 백신 개발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해야죠. 또 미국 업체들만 백신 개발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하고 전 세계가 다 합니다. 백신은 중간중간에 뭐 임상상상 진행하면서 이상징후가 나오면 잠깐 실험을 중단하는, 임상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 개발은 만들어집니다. 왜? 겉으로는 인류의 명운이 걸린 겁니다. 그죠? 속으로는 뭐예요, 여러분들? 기업들은 백신을 만들면 이거는 말 그대로 초대박, 초대박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시젠 같은 정보들 보세요, 여러분들. 진단키트 제일 먼저 공급하기 시작하고 초대박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되는 겁니다. 글로벌 탑픽 기업으로 되는 거예요. 백신 개발은 사활을 걸고 단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잠깐 뭐 이상 징후가 있다고 포기한다? 절대 아니죠.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 미 질병의료 소장인가요? 그 양반이 그랬죠. 11월에서 12월 정도면 백신 개발은 하나 정도는 안정성이 입증된 하나 정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초반 정도에서는 접종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백신 개발 포기합니까? 하면 안 되죠. 나올 겁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대선이잖아요. 그죠? 대선이 왜 불확실성 변수입니까? 트럼프가 선거 후에도 불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변수로 등장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불복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디서 판단합니까?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그런데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원은 민주당에서 장악하고 있고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죠. 근데 공화당마저도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상원과 하원에서 트럼프의 불복을 캔슬시키는 겁니다. 뻔히 알기 때문에 트럼프는 불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지금 증권시장의 3대 변수는 어떻습니까? 이미 다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저렇게 이미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불확실성? 불확실성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올라간 거고 지금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직전 고점이 와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겁니다. 저는 미국 증시 조만간에 튈 거라고 보고 있고 조만간에 사상주가 경신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을 핑계로 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기관들의 시장을 눌러대면서 시장을 흔들어대고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무방에서도 함께에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시장 흐름은요. 동학개미 혁명의 후유증입니다. 이 흐름은
저는 동학개미 혁명의 후유증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폭락장세 속에서 개인들이 공격적인 매수 들어가지고 그 개인들에 의해서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했던 증권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저런 식으로 주식을 사 들어오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봐요, 여러분들. 제가 증권시 입문한 지 29년을 했죠. 저는 처음 봅니다. 저도 놀란 거죠. 물론 펀더멘탈 분석상으로 저는 V자 반등 가능성 분명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들어올 거라고 판단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후유증입니다. 왜? 여기서부터 개인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개인 투자를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샀습니다. 물론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팔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주식을 사서 여기서 사서 샀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사요.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꼭지점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그분들이 지금 여기서 주식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올라갈 때는 오히려 기관하고 개인들은 물량을 털었고 개인들은 올려 잡아가 지금 물량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외국인들이 막 땡겨요? 누구 쪽으로 땡깁니까? 기관들이 막 땡겨요? 누구 쪽으로 땡겨요? 아니에요. 증권시장은 전쟁터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누구 하나가 제가 죽어야 내가 사는 시장이 바로 증권시장이에요. 그 타겟은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 개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정말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잘 잡았는데 어떤 분들은 바닥에서 잘 잡았는데 어떤 분들은 위에서 잡아가지고 힘든 거죠. 그런데 힘든 거죠. 잘 잡은 겁니다. 잘 잡은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렇게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 땡기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좋아도 안 땡깁니다. 왜? 무겁잖아요. 올라가려고 하면 물량 털고 올라가려고 하면 팔고 그죠? 올라가려고 하면 팔고 올라가려면 팔고 그러니까 수급을 자꾸 눌러대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파는 겁니다. 그럼 개인들이 불안했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동학개미 혁명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개인들을 흔들어대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 흔들어대는 과정들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나중에 장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못 쫓아갑니다. 가다가 또 밀 것 같아서 못 쫓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수급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좋은 주식을 그냥 헐값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헐값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그런 다른 개인들이 좋은 주식을 헐값에 털어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주워 담는 겁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주식이 분명히 살아있고 조만간에 미국 주식 펀더멘탈 분석상 미국 주식이 올라갈 만한 이유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미국 증시 올라가게 되면 국내 증시 기관하고 외국인들을 눌러대는 그런 과정들이 나왔는데 주변 여건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요. 같은 기관 같은 외국인인 것 같죠? 아니에요. 외국인도 다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부 외국인을 팔더라도 일부 기관 외국인들은 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주변 여건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기관 외국인 매수 들어옵니다. 다만 그 수급은 제가 말씀드렸죠. 엿장수 맘대로라고. 외국인들이 오늘 들어오고 싶으면 지들이 오늘 들어오는 것이고 또 내일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해놨으면 내일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에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은 펀더멘탈을 따라서 실적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기관 외국인들이 분명히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에요. 들어올 겁니다. 다만 기관 외국인들 기관하고 개인들이 일단 개인들은 그렇잖아요. 개인 투자가들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개인들은 이미 바닥에서 다 주식을 다 잡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신용도 못 쓰고
그죠? 신용대출을 못합니다. 주식을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개인들이 위한 반등장을 지금으로서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태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장세가 살아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들어오냐면 신용이 아니라 고객 예탁금, 증권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던 자금들이 증시가 하락 장세가 보이게 되면 새롭게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개인들의 매수에 의한 주가 종목들의 반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이미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놔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어대는 과정들이고요. 상당폭 흔들어대고 나서 개인들, 기관 외국인 땡길 겁니다. 그럼 여기서 팔았던 개인들 또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시세를 땡기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바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는 게 맞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미국 증시 살아있고 국내 증시도 그렇게 수급적으로 눌러댔다가 시장이 살아나는 형태가 된다. 이해되시겠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해되시면 5번 한부터 갑니다. 5번. 자, 이해되셨죠?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자꾸 이해하시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흐름에 맞춰서 자, 우리도 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미국 증시 분석 드렸고 미국 증시가 조만간에 사상 최고가 경신 가능성이 있다. 펀더멘탈 분석상 기술적 분석상 미국 증시 반등 가능성 말씀드렸고 미국 증시가 오르게 되면 국내 증시는 어떻습니까?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고 있는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눌러대는 것이고 한국 증시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미국 증시라든가 이쪽에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조만간에 장세가 터지게 되면요. 직전 고점 한순간에 뚫을 겁니다. 한순간에 뚫을 거예요. 한순간에 뚫을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장에도 자신감 좀 갖기 바라고 오늘 이 아랫꼬리가 이 아랫꼬리하고요. 코스피 아랫꼬리하고 이 코스닥 아랫꼬리 그리고 오늘 막판에 외국인 투자리 선물을 좀 코스닥을 좀 매도를 줄였거든요. 이렇게 하루 종일 파는 놈 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당겨놨었거든요. 남겨놨고 선물을 중심으로도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 오늘은 선물을 중심으로 그 장을 눌러대기가 참 어려웠던 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부터 선물 지수가 떨어지는 부분들 보세요. 얼마나 야금야금 떨어지는지 보세요. 예. 그리고 12시부터 이제 하락폭이 좀 커졌죠, 여러분들. 자, 12시 정도부터 선물 시장에서 매도세가 나왔던 부분이 누구냐면 섹터가 어디냐면 투신권들이 매도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나온 겁니다. 요 구간부터.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힘으로만 장을 눌러댔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워낙에 많이 빠졌고 펀더멘탈이 좋은 상태여가지고 증시가 더 안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투신권하고 연기금이 같이 가세를 보니까 선물지수가 밀린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밀린 거예요. 근데 막판에 보세요. 외국인하고 연기금하고 그 매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 바로 들어오죠, 여러분들. 바로 들으니까 바로 살아나죠. 무슨 얘기예요?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다 않다는 얘기고 계속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한국 증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지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소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다음 주 정도 선에서는 한 번 정도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얘기합니다. 이 시장은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이고 언제든지 치고 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치고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치고 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미국 증시 대비 너무나 못 올랐고, 제가 분명히 했죠. 한국 증시가 괜찮은 이유는 미국 증시만 분석드리는 게 아니고, 한국 증시가 괜찮은 거는 미국 증시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수출과 한국의 GDP 성장률과 중국 증시의 호황, 중국 증시의 또 중국 경기 회복,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좋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국 증시가 좋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좋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시장은 제가 보기엔 이제 조정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나가고 있어서 다음 주에 반격이 좀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하루 잠깐 반등이 나오느냐, 이게 아닙니다. 하루 잠깐 반등으로 끝나느냐, 내지는 하루 잠깐 반등 났다가 눌림 주고 나서 가느냐, 아니면 좀 더 옆으로 기어갔다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간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기간 조정이 하루가 됐건 이틀이 됐건 일주일이 됐건 2주가 됐건 한 달이 됐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구간, 절대적으로 이 구간을 막연한 공포감으로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이 구간은 재판단으로는 준비하셔야 돼요. 현금 있는 분들, 자, 그동안 계속 저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 해보여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종목들 과감하게 정리해서 이제 주도주로 되는 종으로 옮겨 타는 전략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구사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까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완전히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닥 만들어가고 있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의 반등장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가고 나서 손을 들지 마시고요. 가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만반하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주말 동안 우리 현민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말 동안 저도 공부 많이 하면서 종목 발굴에 자력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동안 조금 시간 내셔서 쉬신 다음에 시간 내셔서 종목 발굴에 주력하시고, 그 종목을 바탕으로 앞으로 터지는 정말 강한 장세가 나올 겁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2021년 장세를 보셔라는 얘기 해드렸고, 2021년 장세를 보라는 얘기는 뭔가, 2021년 장세가 저는 기대가 더 돼요. 왜? 2021년 증시는 코스닥 지수만 보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내 최고가 돌파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들.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20년 내 최고가 경신하면 어떻습니까? 매물 공백, 매물이 없어요. 20년 내 저 지수대 위에서 주식을 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조금만 매수가 들어와도 주가가 날아가는 그런 장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얘기고, 오히려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지금 쉬었다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냥 곧바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랐고 직전 고점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쉬었다가, 곧바로 가면은 계속 매물 받아요. 매물 받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출렁거리고 갔다가, 그리고 나서 튀게 되면요, 고점 돌파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2021년 증시 절대 준비하셔야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10월입니다. 2021년 증시는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연말 연초 장세 저는 분명히 시장 살아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을 아시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갖고 대응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이해되시면 7번. 자, 시황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7번. 예, 이해되셨죠? 마지막으로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섹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섹터고요. 예, 섹터입니다. 자, 섹터는요, 바뀐 거 없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 뭐 그동안 제가 일부 대형주들만 얘기했습니다만 바뀐 거 없어요. 바뀐 거 없어요. 여전히 저는 반도체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많은 종목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반도체 장비주들 많이 안 밀렸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코스닥 장세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주도 별로 밀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ISC, 사이맥스도 5.1%. 그죠? 예. 종목들 다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못 가도 오늘 같은 자정 장세에서도 주가는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죠? 제가 분명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이번 조정이 거의 제가 보기엔 조정의 끝무렵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반격이 서서히 나올 거로 봐요. 반도체 장비주들은요, 2021년에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 중요한 것은 삼성이 지금 TSMC를 잡으려고 EUV 공정 관련 부분들을 엄청나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조정을 받고서 반격 시점에 임박한 겁니다. 반도체 장비들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뭡니까? 5G. 오늘 5G도 또 괜찮다가 또 막판에 약밥 정도 마감이 됐습니다만 대체로 플러스권 시세가 나오는 종목도 있었고요. 오늘 광통지도 주가는 좋았었죠. 자, 5G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 5G 관련주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 개인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한 대표 말이 괜찮네 라고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신다면 그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5G 관련주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한 대표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5G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하시면 건들면 안 되겠죠. 자, 5G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5G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었죠. SK가 첩첩산 중에도 5장을 깐다라는 그런 기사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 5G 무선 프론트홀 장비를 첫 구축했다. 이 무선 프론트홀을 누가 생산하는 겁니까? RFH가 아니라 HFR이라는 종목이 생산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무선 통신 시장이 커지게 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국감에서 기재부 장관하고 통신사를 중심으로 해서 5G가 개통은 됐는데 또 비용은 엄청나게 비싼데 LTE보다 못하다 질타를 받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기재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5G를 사용하기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잘못해서 5G 시장 자체가 어쩌고저쩌고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밀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기재부에서 이동통신 3사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5G망은 4G망보다 LTE보다 속도가 20배 빠르죠, 여러분들. 속도가 빠르는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멀리 갑니까? 멀리 못 가죠. 우리 사람들이 100m 달리기라면 짧은 시간을 많이 가죠. 근데 마라톤 하게 되면 40.195km 갑니다. 그죠? 빨리 가면 조금밖에 못 가고 천천히 가면 멀리 가는 겁니다. 5G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5G 통신 시장은요, 기존의 LTE는 기지국과 중계기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다고 쳐요. 5G는 그러나 그 중계기 기지국 사이가 촘촘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장비 투자가 2배, 3배로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5G 시장이 유망한 이유는 여러분들 5G 시장이 유망한 건 뭐냐면 5G 스마트폰을 가지고 5G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엔 터지겠죠. 지금 당장은 늦더라도 나중에 터질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존의 LTE보다도 5G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기존의 LTE보다도 기지국과 기지국과 중계기 설치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규모가 그래서 엄청나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5G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빠른 속도를 우리가 만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일반인들이 5G를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5G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품 생산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5G 투자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겁니다. 하는데 워낙에 지금 넓게 장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SK텔레콤이 이제 전국을 중심으로 5G 망 확충에 나선 겁니다. 여기다가 버라이즌 지금 애플 컴퓨터가 스마트폰 5G 폰을 만들어냈죠. 승부수 띄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옆에 이제 뭡니까? 기지국 확장의 관건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무슨 얘기를 했냐? 5G 투자가 시작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5G가 상용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중국과 이런 나라들은 또 5G 산업에 대한 패권 전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패권 전쟁 분명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적으로 5G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도 지난번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거고요. 버라이즌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도 5G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5G 투자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시장 규모가 커지죠. 그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5G 가지고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5G가 트럼프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트럼프 때문이라도 이게 지금 조정이 좀 커진 부분도 이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5G는 하나의 산업이다. 산업인데 어떻게 5G가 트럼프 관련주입니까? 말도 안 돼요. 바이든도 집권하게 되면 5G 산업이 이제 막 성장당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겁니다. 5G 관련주가 죽을 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 저는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나올 만한 악재들은 다 나와서 5G 관련주가 반등에 나설 수 있는 요건들을 분명히 좀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니까 저는 아직은 5G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5G. 자, 아셨으면 1번. 아셨으면 1번. 아무리 분석을 해도 여러분들 5G를 던지고 도망갈 만한 그런 장세가 일단 아닙니다. 5G는 그렇게 저는 자신 있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기 바라고 오히려 최근에 조정폭이 컸고 5G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조정폭이 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뭡니까? 2차전지 여기다 또 뭡니까? 제가 이제 수소차 또 수소에너지도 보자라고 했으니까 이쪽도 보시면 돼요. 다만 종목마다 이제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근까지 덜 빠졌던 종목은 오늘 많이 밀린 거고요.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은 이제 반대로 나오는 건데 이러면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살아나는 이런 장세가 될 거고 좋은 주식은 이런 장에서 잡아가는 겁니다. 좋은 주식은 이런 장에서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씩 물량을 매집하면서 중기적인 반등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5G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차전지하고 수소차, 수소에너지 관련주도 중장기로 보시되 분명히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섹터가 여전히 5G 반도체, 2차전지, 수소차, 수소에너지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유망주 섹터니까 지금 단타도 잘 안 나오죠, 여러분들. 개별 종목 가지고 잡주 가지고 단타 안 나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종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엔 힘든 과정들은 지났습니다. 여기서 갔다가 또다시 한번 올라갔다 또 조정받을까요? 그거는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충분하게 조정을 받은 만큼 저는 이제 내년까지는 갈 가능성도 높지는 않아요. 올해 안에 국내 증시도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종목들의 반격도 좀 더 강화될 거니까 그저 마시고
자,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하게 이해되신 분들, 자, 77번 한번 쳐서 77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하게 이해되신 분들 77번.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들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자, 포기할 만한 장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5G뿐만 아니라 지금 10월달은 우리 10월달은 뭐 두 종목밖에 차익 실현 못했습니다. 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게임이에요. 조정의 끝에서 시장의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봐요.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준비하시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사서 내일 당장 뭘 생각하지 말고 다음 주 올해부터 종목들 매집해가지고 올해 연말 내년까지 승부를 건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실 만한 그런 장세고 그럴 만한 시장 상황이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대응하셔서 여러분들 올해 연말 내년 초에는 누가 정말 연말 내년에 웃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루 이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누가 진짜 웃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말 동안 여러분들 푹 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일요일 날은 무방은 이번 주에는 쉬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쉴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뭔가 좀 중요한 게 있으면 하더라도 하게 되면 오후 5시에 할 거니까 만약에 5시 오셔가지고 무방 안 하면 안 하는 거고요. 하게 되면 그렇게 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멀리 보세요. 그럼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분명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고점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IP는 제가 분명입니다. 요런 구간 놓치지 말자라는 얘기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행복한 2021년을 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회원님들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뵙고요. 그리고 MBN님들 유튜브 회원님들도 절대 무사하지 말고요. 조금 시각만 멀리 보면 편안한 장이에요. 한 대표처럼 좀 편안하게 중장기 대응하게 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느긋하게 보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나올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원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